최근에 들어와서 갑자기 급증하는 그런 게 바로 라고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20, 30대 젊은 환자들을 지금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진료를 하면서도 종종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20대는 466명에서 1000명가량, 네. 30대는 1246명에서 2265명까지 1.8배가 늘었습니다. 야, 이게 20대 2.2배, 30대는 1.8배, 50대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여성에게도 급증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폐경입니다. 자, 이번에 폐경기 여성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폐경의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정선아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봄 산부인과 원장이고요. 대한비만미용학회 학술위원이기도 합니다. 정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봄 이름이 참 좋은데요. 네. 이 폐경기 여성에게도 이 두 번째 봄을 맞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자,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 폐경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겠습니다. 폐경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죠. 네, 폐경기는 생식을 관장하는 중요한 내분비 기관인 난소에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월경이 멈추고 생식 기능을 상실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얼굴 홍조, 야간 발한, 급격한 기분 변화, 기억력 감퇴, 이제는 피부 노화 등의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후반에는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이런 것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50대에 폐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여성으로서의 어떤 에스트로겐이 계속 필요로 하는데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네, 이게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실제 이제 좀 우리를 여성스럽게 만드는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은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고요. 네. 이 지방 세포에서 또 에스트로겐이 나와요. 그 그래요? 지방 세포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은 이제 조금 활동성이 좀 떨어지는 에스트로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걔네들은 조금씩 나오기는 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생식 능력에 이제 미치는 농도는 아닌 거죠. 네. 아까 저희들이 시작할 때 폐경의 주제를 하는데 20, 30대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갑자기 급증하는 그런 게 바로 폐경이라고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20, 30대 젊은 환자들을 지금 폐경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도 이제 제가 진료를 하면서도 종종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조기 폐경인데요. 네네.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또한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졌어요. 네네. 또한 흡연이라던가 영양 상태에 따라서 40대 이전의 조기 폐경, 그다음에 45세 이전에 이제는 폐경이 되는 것을 이른 폐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도 심심찮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0년까지 통계가 있어요. 네네. 이때 20대는 466명에서 1000명가량, 1014명으로 2.2배가 늘었고요. 네. 30대는 1246명에서 2265명까지 1.8배가 늘었습니다. 야, 이게 드러나지 않는 숫자를 포함하면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미 이게 드러난 숫자만 네네. 이 정도인데 이게 다 이렇게 나 폐경이라고 막 얘기를 잘 하지 않으니까 네. 정말 어떻게 하든 뭔가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약 먹기도 부담스러워서 되게 폐경 이 생활요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네. 과연 생활요법으로 좋아질 수 있는지 한번 오해와 진실 풀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폐경 증상에 대해서 이제 식이요법이라던가 운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무조건 좀 참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이제 산부인과 잘 안 가시려고 하시죠. 이제 저희 병원에도 그렇게 참다가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간혹 물론 이런 식이요법이라던가 네네. 운동만으로도 호전되는 분들도 계세요. 네, 하지만 이런 폐경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삶의 질을 정말 저하시킬 때는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폐경, 즉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죠. 우선 첫 번째 폐경 증상은 쌓이는 불규칙한 월경이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 발한이 약 50% 환자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증상들이 발생하게 돼요. 불안감, 우울, 피로감, 기억력 장애, 성욕 감퇴가 약 20%에서 나타나게 되고 또 불면증, 야간에 잠을 못 주무세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또한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가 또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데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하죠. 이런 네네. 비뇨 생식기계 위축이 생기면서 부부 관계가 안 되고 성교통 생기고 질 건조증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네. 질염이 또 잦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치료를 아무래도 하기보다는 아까 생활요법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런 여러 가지 보조제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석류즙이라든가 여러 식품, 그 외 보조제를 찾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이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만 드시다가 여성 호르몬 유사체를 과다 복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르몬 치료를 사실 하면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치료받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려운 네. 이유가 바로 암에 잘 근다 그런 이런 또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저희도 환자들이 오시면 호르몬 치료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우선 항상 딱 첫 번째로 질문하시는 게 암 걸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호르몬 치료에서는 항상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이제 메인이 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유방암과의 관계예요. 네. 우선 보시면 잠정적 결론에 의하면 호르몬 치료를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조금은 안타깝게도 경미한 정도로 증가하기는 하지만 네. 이런 유방암은 사실상 우리가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도 어차피 여성들에서는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한국 여성의 유방암 발생 빈도가 3분의 2 여성에서는 폐경 전에 일어납니다. 그런 걸 봐서는 네네. 꼭 호르몬 치료가 원인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또한 이런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한테서 호르몬 치료가 금기는 아니라고 이미 대규모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갱년기 증상이 심하신데 우리 가족 중에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꼭 참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은 너무 참고만 계시지 마시고 꼭 호르몬 치료를 받는 거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럼 호르몬 치료를 5년에서 10년 이 장기간 치료를 한 사람인 경우에 이렇게 약간 증가한다라는 네. 의미니까 뭐 단기적으로 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하지만 이 폐경 증상, 갱년기 증상이 사람마다 또 되게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주치 선생님과 함께 얼마나 호르몬 치료를 할지는 소위 말하는 케바케. 약간 이제 개인별로 이제 네네. 각각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유방 검사도 같이 맞습니다. 하게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1년에 네. 한 번씩 또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네.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더 빨리 발견하게 되는 장점이 있기도 하죠. 네.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만약 그래 되면 저는 무조건 하죠. 무조건 합니다. 네, 무조건 합니다. 의사가 무조건 네. 하는 거는 해야긴 해야 네,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약간 네. 안티에이징 효과도 있어요. 안티에이징이요? 네.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골다공증 예방되죠. 피부에 대한 콜라겐 합성 같은 게 무너지는 것도 예방이 좀 됩니다. 치료에 대한 그런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 같은 것들도 치료가 되고요. 네. 정신적인 불편감도 호전이 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점막, 콜라겐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피부 및 유방,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네, 무엇보다 맞습니다. 골다공증 예방.
맞습니다. 그런 골다공증이 생기는 걸 막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 호르몬 치료는 상당히 많은 이점이 있는 거죠. 더구나 그 유방암 말고 대장은 직장은 오히려 발생이 감소된다가 이것도 네, 지금 뭐 맞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암 중에 하나라서 예. 또 우리가 또 오해하신 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폐경이 되면 각종 갱년기 증상을 다 겪어야 되는데 네. 이 때문에 이 폐경이 늦어질수록 부럽다, 폐경이 늦어질수록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폐경 시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니까 뭐 이렇게 폐경이 늦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월경 기간이 짧은 여성은 긴 여성에 비해서 폐경 뒤에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도 있고요. 네. 조기 폐경이나 이른 폐경이 발생 시에 골다공증과 같은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적절한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네. 폐경이 늦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우선은 자궁근종이나 성근증 같은 거는 이제 사실 40대에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폐경이 늦으면 늦을수록 과다출혈을 일으켜서 빈혈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폐경이 늦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이 오히려 2.2배, 자궁 내막암은 3.6배, 난소암에 걸릴 위험은 3.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니 그 저기 폐경이 또 좋을 수도 있겠네.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조건적으로 폐경기가 늦은 것도 좋지 않고 뭐 빠른 것도 좋지도 않고 가장 자연스럽게 적절한 시기에 노화를 맞이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50대 이후에 또 우리 남성들도 고민이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여성의 경우 이 성교통, 그게 네. 질전막의 건조증요. 네, 맞습니다. 심해지나요? 네. 우선은 진찰을 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폐경 여성의 질 점막은 거의 말라서 질 주름도 완전히 없어지고요. 네네. 진짜 이제 약간 점상 출혈 같은 것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질 건조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용어는 위축성 질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폐경 여성에서 되게 흔하고 만성적으로 있는 질환인데요. 에스트로겐 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로 인해서 점막의 위축, 질 수분의 감소, 이제 타는 듯한 느낌의 자결감. 네, 가만히 있고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아래가 닿으면 아프다고 하세요. 네, 가려움증 등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당연히 부부관계 할 때 성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부부관계도 못하니까 당연히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꽤 흔해요. 네, 폐경 후에 약 50%의 여성에서 경험할 정도로 흔해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게 그냥 노화의 한 과정이니까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위축성 질염은 개선이 되실 수 있는 질환이고 기본적으로 에스트로겐 감소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이제 적절하게 보충을 해주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콜라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잘 합성될 수 있게 히알루로닉 액시드, 히알루로산 같은 것도 넣어주면서 이렇게 같이 좀 병합 요법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가 또 좋아질 수가 있는 그래서 3년간 이제는 네네. 각방을 쓰시다가 네네. 질 건조증 치료를 받고 다시 합방하신 부부도 계셨어요. 그렇구나. 네.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 많이 또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통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뱃살도 나오고 살이 많이 찌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 폐경이 되면 또 살 빼기가 쉽지 않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여성은 폐경 후 다이어트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통 이 에스트로겐 자체가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트로겐은 폐경 후에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갱년기가 되면 약간 지방의 재배치가 일어나면서 약간 이렇게 중심형 비만이 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어떤 연구에서는 폐경 여성과 폐경 전 여성의 지방 연소 능력은 여러 연구에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인풋과
아웃풋의 문제라는 거죠. 폐경이 지방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미미했고 가장 많이 지방을 태워서 체중을 줄인 여성의 경우에는 결국은 에너지 섭취량이 적고 즉 적게 먹고 체력 수준이 높아서 운동이 많은 경우였습니다. 웨이트 많이 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폐경 후에도 다이어트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칙적으로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시고 즉 지방 연소 능력 자체가 이제 운동 훈련을 통해서 폐경 후에도 향상될 수 있고요. 단 근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근력 운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셔서 약해진 골 밀도를 좀 더 보완하시고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공장인 근육을 많이 만드는 것이 체중 감량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이 지방을 많이 없애버리면 지방에서 에스트로겐 나올 텐데. 그거는 가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렇죠. 네. 우리가 진짜로 활용할 수 있는 에스트로겐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은 알겠습니다. 열심히 태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흡연하는 사람은 그 되게 보면 피임약도 복용 금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호르몬 치료도 이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만 35세 이상의 흡연자에서는 경구 피임약 복용이 금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피임약 복용에 익숙해진 분들이 간혹 폐경 호르몬 치료가 이제 흡연자는 금기가 아니냐. 그래서 막 나는 금기니까 이건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 대규모 환자 대조군 연구 결과에서 흡연은 호르몬 요법에 따른 혈전 색전증 발생에 대해서 추가적인 역할을 더하지는 않는 등 여러 연구를 통해서 흡연 자체가 호르몬 치료의 금기는 아니다라고 보고하고 있으면서 단 흡연 자체가 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 인자이기도 하고요. 또 호르몬 요법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 요법을 할 때 경구로도 할 수 있지만 경피요법 이제 바르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네, 바르는 에스트로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해 보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사실 금연을 하는 거죠. 네. 이게 피임약도 뭐 호르몬이고 그죠? 네, 맞습니다. 폐경기에서는 호르몬도 같은 호르몬인가요?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좀 네,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또 혈전에 대한 위험 때문에 뭐 그렇게 조심하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대규모 연구에서 그런 관련이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슬기로운 폐경 생활 아닙니까? 이 네. 폐경 생활을 위한 이 가이드라인 아니 생활 요법 여기 어떤 거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우선은 슬기로운 폐경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일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네, 운동. 요즘은 되게 젊게 다들 사시잖아요. 네네. 요즘 진짜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즉 규칙적으로 중등도 강도의 근력 및 유산소 운동을 꼭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초 대사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듦에 따라서. 그래서 아무래도 식사량을 이제는 젊었을 때처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조금 식사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인스턴트나 단당류, 뭐 빵이나 떡 같은 거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런 거는 좀 줄이시고 영양면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음주나 흡연은 좀 지양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중년에 진입을 하셨으니까 정기적인 종합 건강 검진으로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치료는 담당 전문의와 상의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셔야 되고요. 폐경 증상으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서 힘드실 때는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가를 만나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도 꼭 고려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경에 대해서 이게 되게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 역시도 이제 폐경이 되면 아마 그런 비슷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폐경이라는 건 모든 여성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시기고 모든 여성이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증상 발생 시 관리가 가능하니까 자신을 가꾸는 시간을 많이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하게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긍정적인 마음
그다음에 필요시 우리 전문가 네, 도움을 그렇습니다. 꼭 받아라고 하셨습니다. 정 원장과 함께 알아본 슬기로운 경 생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폐경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때는 각종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기보다는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삶유질을 개선시키는 것도 정말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도움말 주신 우리 정 원장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